안녕하세요. 박희준입니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시장 전망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실적 상승 기대감이 커져 소폭 상승했습니다. 중국의 연간 총생산 사상 첫 50조 위안을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식경제부는 전기요금이 오는 14일부터 평균 4%포인트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지만 아직 대출의 질적인 면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의 삼성전자 지분이 7%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수산식품 수출이 지난해 80억 달러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목요일입니다. 박희준의 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가동되면서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죠. 박근혜 당선인은 중소기업청을 첫 업무보고 대상으로 선택하면서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과연 차기 대통령의 이런 의지가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 오늘 박희준의 여보세요에서 집중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글로벌 마감 시황으로 출발해봅니다. 박지은 외신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박지은 캐스터. 안녕하십니까. 시황센터입니다. 현지 시각 1월 9일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분위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3대 지수 소폭 오르면서 강보합권에서 마무리했는데요.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 덕분에 시장이 힘을 받았습니다. 알코아가 전날 뉴욕 증시 마감 직후에 4분기 실적 내놨죠.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면서 오늘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미국 어닝 시즌의 신호탄이었던 알코아가 이렇게 긍정적인 결과를 내놓으면서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덕분에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마감 상황 자세하게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다우지수 그리고 나스닥 0.4%대로 올랐는데요. 다우지수는 53.46포인트 상승하면서 13,382.31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0.46% 상승한 3,105선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장 막판에 상승폭 조금 더 키우면서 3,100선 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S&P 500지수 역시 빨간불 켰습니다. 소폭 오르면서 1,460선에서 마무리 지은 모습입니다. 네, 유럽 마감 상황도 보시겠습니다. 유럽 증시도 분위기 좋았습니다. 약 22개월 만에 최고치까지 오르면서 마감됐습니다. 유럽 증시에서도 역시나 미국에서 알코아의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온 점이 호재로 작용됐습니다. 또 독일의 경제 지표가 넉 달간 침체기에서 벗어나서 호조를 보인 점도 힘을 보탰는데요. 독일의 지난해 11월 산업 생산이 시장 전망치를 상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유럽 증시 마감 상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영국 FTSE 지수의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0.74%, 45포인트가량 오르면서 6,098.65 기록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와 프랑스 카크 지수 0.3%대로 소폭 올랐는데요. 각각 7,720선 그리고 3,717선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시아 확인하겠습니다. 아시아 주요국 증시도 대체로 강세였습니다. 일본 증시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이날 일본은행이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나오면서 호재가 됐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미국에서 경기가 활성화될 거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아시아 증시의 수출주들이 강세 보였습니다. 미국의 수출 비율이 높은 자동차 제조업체 도요타 그리고 혼다가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한편에 중국 증시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무역 수지 발표를 앞두고서 투자자들이 관망세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0.67%, 70포인트가량 올랐습니다. 1,578.57 기록했고요. 홍콩 항생지수 0.46% 오른 강보합권에서 23,218선 기록했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 소폭 밀렸습니다. 2,275선에서 장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어제 원달러 환율 보시겠습니다.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1.3원 떨어진 1,061.7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경제 프로그램 생방송 박희준의 여보세요. 네, 지수 중심으로 글로벌 마감시장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매일 아침 생생한 외신과 함께 짚어보는 글로벌 경제 소식입니다.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황미리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2013년도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퓨처리스틱 스톡이라고 부르는데요. 미래지향적인 종목들이 2013년도에는 굉장히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사실 2013년도에는요. 2013년이 시작되자마자 많은 투자자들이 굉장히 기뻐했었죠. 재정절벽 협상이 막판에 이렇게 타결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주식들이 주식시장 자체가 굉장히 오름세를 상승세를 보였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게 상승을 했었던 것이 바로 아이로봇입니다. 아이로봇 같은 경우는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인데요. 약 11%가량이 급격하게 뛰어 올랐었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아이로봇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었습니다. 바로 정부 자체에서 그 스펜딩 컷이라 그러죠. 밀리터리 스펜딩 컷이라 그래서 어떤 군사 지원에 대한 그런 예산을 삭감을 하게 되면서 디펜스 시스템에서 이제 로봇을 사용하게 되는 어떤 방어적인 로봇 사용들이 굉장히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아이로봇이 굉장히 잘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왔었는데요.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아이로봇 같은 경우는 룸바라고 해서 이렇게 청소를 하는 로봇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고 2002년도에 개발이 된 룸바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개가 팔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고요. 이제 2013년도가 되면서 두 가지의 새로운 로봇을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미라 530이라고 불리는 로봇입니다. 이 로봇 같은 경우는 이렇게 풀장을 청소를 하는 로봇인데요.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가기도 하고요. 주변에 있는 이끼라던가 이런 걸 다 청소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물 자체도 필터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격이 비싸기는 하지만 그 이외에도 루즈라고 해서 굉장히 저렴한 어떤 로봇도 개발이 되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하수구를 청소하는 로봇이라고 합니다. 로봇가 이제 미래지향적이긴 하지만 이제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로봇 자체를 친근하게 여기고 가정에 여기저기서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2013년도에는 로봇 시장이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하니까요. 이 아이로봇에 대한 주식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봇 시장에 관한 투자 정보 전해주셨고요. 네. 두 번째는 어떤 소식입니까? 네, 두 번째 소식은 아프리카에 대한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아프리카 하면 많은 분들이 거기서 이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보다폰이라고 하죠. 어떤 휴대폰 회사인데요. 보다폰 그룹이 벌써 아프리카에 진출한 지 20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20년 동안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고요. 그 망 자체를 새로 까는데 굉장히 많은 투자 금액이 들어갔지만요. 이제는 보다폰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것 중에 가장 많은 이윤을 내는 그런 지역이 바로 아프리카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요, 이제 보다폰뿐만 아니고 많은 기업들이 앞으로 지속해서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유럽 같은 경우는요, 핸드폰 자체가 사람 인구보다 더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현재 보다폰이 가장 주력하고 있는 지역인 요하네스버그 같은 경우는 75%가량의 사람들만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2013년도에만 약 85%로 성장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9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핸드폰을 굉장히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노키아 부회장을 만났을 때 노키아가 조금 하락세를 보이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럴 때 아주 당당하게 말씀을 하셨던 게 스마트폰만 폰이 아니다. 피처폰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한 일례로 아프리카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휴대폰 시장뿐만 아니고 인터넷 시장 그리고 호스피탈, 즉 의료 시설도 굉장히 많이 좋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아프리카에 들어가게 되는 어떤 그런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도 그렇고요. 뭐 페이스북도 앞으로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크게 사용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그런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서요. 의료 부분, 보다폰과 같이 뭐 휴대폰 부분, 인터넷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아프리카에서 크게 성장할 종목들을 한번 따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익성이 없어 보이는 시장에서 또 새로운 사업계를 만들어가는 보다폰의 전략. 우리 기업들과 좀 투자자들도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소식입니까? 네, 마지막으로는 자카르타 소식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글로비라는 그런 외신 매체인데요. 이곳에서는 팜 오일이라고 하죠. 팜유라고 하는 그런 오일 자체가 2013년도에 약 6%, 정확하게 5.7%가량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팜 오일 같은 경우는요, 전 세계적으로 오일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오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먹는 오일로는 대두 오일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그 다음으로 옥수수 오일, 그 다음으로 팜 오일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몸에 쓰는 오일 같은 경우에도 팜 오일이 주로 사용이 되고요. 여러 가지 대체 오일로서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그에 맞춰 공급도 늘어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팜 오일이요. 원자재로서 굉장히 가치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굉장히 점점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살펴보시면서 팜 오일이나 또는 팜 관련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야자수에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석탄을 대체할 수 있는 팜 코크라고 하는데요. 뭐 그런 부분들이나 팜 오일 부분, 그리고 야자수에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투자 정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황미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오늘의 투자 전략입니다. 내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발표가 있죠. 새해 첫 기준금리에 대한 관심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요. 일단 좀 동결적으로 의견이 모아지지 않나 싶기는 한데 아직도 뭐 예측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 전망, 그리고 그것이 증시에 미칠 영향 함께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BS투자증권의 박상규 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이른 시간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자, 먼저 어제 우리 시장 상황부터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간신히 이제 1990선을 사수하면서 하락 마감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전일 코스피 지수는 이제 직전 거래 대비 6.13포인트 하락한 1991.8포인트로 마감했는데요. 예. 뭐 개인과 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매수 우위를 보였지만 기관은 매도 우위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어떤 비율로 보면 의약품, 전기가스업 등이 뭐 1%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뭐 일단 전반적으로 주후반 그러니까 오늘 그리고 내일 말씀하신 것처럼 옵션 만기일과 금통위 등을 조금 앞두고 좀 경기 심리가 부각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내일 금통위 금리 결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장 일부에서는 뭐 경기 부양과 원화 강세를 방어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뭐 동결을 점치는 전문가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급격한 원화 강세가 이제 우리 수출에 부정적인 예. 영향을 미치면서 또 경기에 악영향을 또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제 한국은행이 밝힌 기준금리 운용 방향 중에 성장 회복 지원과 맞물리면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만드는 부분인데요. 예. 다만 그간 기준금리 방향이 경기에 다소 후행하는 모습을 보인 점에서 1월 중에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보다는 경기 악화가 좀 확인된 이후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밝힌 11월 산업활동 동향 보고에서 보면 경기 동행지수 및 선행지수는 소폭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네, 연구원님께서 보시기는 지금 뭐 경기 부양이나 원화 강세 방어를 위해서 금리 인하가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지금 과거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제 급격한 원화 강세가 일어났던 경우에 기준금리가 인하가 단행된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예. 그리고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보다는 지금 경기가 조금 악화되는 것을 확인하고, 그러니까 부양보다는 안 좋아지는 걸 확인하고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게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환율과 예. 기준금리의 관계, 뭐 조금 전에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기준금리의 변화가 이제 시중금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해당 예. 국가 통화의 가치 상승으로 연결되는데요. 예. 뭐 원달러 환율을 예를 들면은 하락 쪽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환율에는 두 국가가 이제 상대적인 금리차가 반영되어 있는데요. 쉽게 생각해 보면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보다 높은 금리가 예상되는 국가로 자금이 몰릴 것입니다. 음. 즉 높은 금리가 예상되는 국가의 통화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됨에 따라 해당 국가의 통화 가치 상승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뭐 아무래도 조금 기준금리를 낮춤으로 해서 지금 환율 하락을 좀 방어할 수 있는 측면도 있겠군요. 예, 일단 아무래도 시중금리까지 같이 영향을 받게 된다면은 뭐 환율이 급격한 환율 하락에 대한 속도를 조금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그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뭐 경기 부양책보다는 경기가 악화되는 것을 막는 어떤 방어책으로서의 역할은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1월에는 이번에 금리가 동결된다고 보면 앞으로 언제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직전 금통위에서 언급되었다시피 한국 경제가 이제 유로존 재정 위기 그리고 미국 재정 절벽 이슈 등 성장의 하방 리스크가 높다고 언급이 되었는데요. 뭐 최근에 한국 경제 지표들은 소폭이나 개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이들 리스크가 확대될 경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미국 재정 절벽 이슈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치권에서 부분적 합의를 뭐 지난해 12월 말까지 조금 이끌어내면서 다소나마 완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자동 감축 프로그램 혹은 부채 한도 등 여타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2월 중 이런 리스크 확대가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재정절벽 이슈가 1분기 중에 난항을 겪게 되고 한국의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된다면 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충분히 높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연구원님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이번 1월에는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얘기를 풀어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한국은행이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면 뭐 가능성은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며칠째 지지부진한 증시에는 어떤 강력한 좀 모멘텀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보시는지요? 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증시에 뭐 강력한 모멘텀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글로벌 경기에 대한 회복이 일단 불확실성이 좀 상존하고 있는 만큼 이제 시중 유동성이 뭐 증시에 유입될 가능성은 뭐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그 하나만으로는 조금 높아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뭐 어닝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현재 2012년 4분기 어닝 시즌이 본격 개막됐는데 사실은 뭐 가파른 원화 상승 때문인지 기업 실적 전망도 좀 좋지 않은 것 같고요. 시장 기대치는 많이 좀 가라앉은 분위기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뭐 어닝 시즌 앞두고 있어서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뭐 2012년 작년 이제 4분기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2013년 1분기 컨센서스까지 조금 하향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일단 뭐 코스피 변동성이 좀 확대될 요인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같은 맥락에서 뭐 좀 어닝 시즌을 좀 고려했을 적에 뭐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을 한번 보면은 예. 예, 2012년 4분기에 이어서 2013년 1분기까지 실적이 그러니까 모멘텀이 좀 살아있는 그리고 동시에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이 유지되고 있는 종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예. 뭐 일단 코스피 100 내에서 보면은 두산, LG 이노텍, LG U+, LG 디스플레이, NHN이 이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좀 눈여겨볼 만한 어닝 시즌을 맞이해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 5개를 소개해 주셨는데 그 5개의 종목에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방금 전에 답변 말씀드렸는데 예. 일단 지금 계속 4분기, 작년 4분기랑 올해 1분기에 대한 컨센서스 계속 하향되고 있는데요. 예. 이 부분을 지금 전체적인 시장 그렇지만 거기서도 좀 반대로 좀 매력이 좀 부각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5개였고 그리고 이들의 공통적인 게 이제 밸류에이션 측 이제 퍼라고 하죠. 그게 예, 이제 예. 지난 3년 평균치보다 조금 낮게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작년 4분기랑 올해 1분기 그러니까 이익 모멘텀이 살아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지금 소개해 주신 5개 종목 가운데 이제 LG 그룹주가 3개가 지금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LG 그룹주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지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제가 LG 전체적인 그런 어떤 실적이라든지 예. 그런 부분을 제가 고려한 것이라기보다는 예. 저는 일단 어차피 전략, 그러니까 전반적인 시장 자체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예. 부분을 지금 부각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LG 전체를 갖다가 조금 괜찮게 보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아들이시기보다는 예. 정말 일단 숫자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어닝 시즌 맞아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종목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종목들 매수에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까? 일단 어려운 질문이죠. 일단 제가 볼 적에는 일단 그러니까 그 기준마다 어떤 종목을 사는 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준에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제가 내세웠던 기준은 이제 실적 모멘텀과 밸류에이션 이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봤을 때 이들 종목이 괜찮다. 예. 그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장은 아무래도 이제 지금 그 옵션 만기를 맞아서 최근에 또 이제 주문 실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시장 베이시스가 조금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매도 우위가 많고 결과론적으로 일단 시장이 조금은 흔들릴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저베타, 그러니까 방어적인 그런 업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좀 코스피는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코스닥은 조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는데 오늘도 그 장세는 계속되리라고 보시는지요? 예, 일단 금통이랑 관련해서 금통이란다. 제가 옵션 만기일과 관련해서 보면은 일단 아무래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의 그간의 그런 어떤 매력 그 정도는 유지되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예.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코스닥 쪽에는 제가 거의 잘 보고 있지 그러시군요. 않아서.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BS투자증권의 박상규 연구원과 함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준금리 관련해서 우리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른 시간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본격 가동을 시작한 인수위가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 큰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중소기업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 고려대학교 오정균 교수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 컨설팅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관심 있으신 분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카페 창업에 대한 얘기 오늘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